한 나라가 빈집 380만 채를 안고도 국민들은 집을 구하지 못해 거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월세 90만 원이면 구할 수 있던 아파트가 지금은 200만 원이 넘고 월급은 20%밖에 안 올랐는데 월세는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네 가족 중 한 가족은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집세로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전체 주택의 14%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한때 유럽의 기저귀라 불리던 경제 대국이 어떻게 자국민조차 살 수 없는 나라로 전락했는지, 그리고 이 모순으로 가득한 주택 위기의 진실이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비극을 이해하려면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당시는 황금기처럼 보였거든요. EU 가입 이후 유로존에 편입되면서 엄청난 외국 자본이 쏟아져 들어왔고 값싼 대출과 새로운 무역 파트너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설 부문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500만 채의 주택이 지어졌죠. 이건 전체 주택수를 25% 늘린 수치입니다. 얼마나 미친 속도였냐면 한때 스페인은 독일과 프랑스, 영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집을 짓고 있었거든요. 국민 5명 중 1명이 건설업에 종사했고 분양 광고판이 너무 흔해서 사람들은 이걸 스페인의 국민나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실업률은 수십 년간 20%를 맴돌다가 8%까지 떨어졌고 벽돌공과 전기기사들이 갑자기 큰 돈을 벌기 시작했죠. 어떤 지역에서는 육체 노동자들이 고급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든 호황이 그렇듯 이 열기는 해외 부유층의 관심을 끌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외국인은 인구의 2%였는데 2007년이 되자 10%로 뛰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살 곳을 찾는 게 아니라 휴가용 주택과 임대 리조트, 그리고 투자 대상을 원했죠. 이 때문에 스페인의 모기지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불과 7년 만에 5배 이상 늘어나며 경제 전체가 부동산 투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심지어 네 번째 집까지 사서 나중에 되팔 생각이었거든요. 이 수요 때문에 집값은 미친 듯이 올랐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적으로 200% 상승했습니다. 한동안은 이 시스템이 작동했는데 건설업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스페인 국민들의 소득도 크게 늘었거든요. 2000년부터 7년 동안 평균 소득이 14% 증가했고 이는 프랑스나 독일, 심지어 미국보다도 빠른 속도였죠. 세계는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고 경제학자들은 이걸 스페인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게다가 엄청나게 많은 집이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값은 오르고 있었지만 이건 주로 고급 관광주택의 가격 상승 때문이었거든요. 관광 중심지가 아닌 지역의 저렴한 주택 가격은 여전히 노동자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하나 있다면 빚으로 만든 경제와 계속 오를 거란 약속은 결국 무너진다는 겁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고 스페인의 기적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었거든요. 경제가 멈췄고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실업률은 8%에서 20% 이상으로 치솟았고 몇 년 만에 건설업은 가치의 절반을 잃었죠. 매년 1000억 유로 이상의 손실이었습니다. 집 건설도 급감했는데 연간 60만 채에서 겨우 3만 채로 떨어졌거든요. 거액의 모기지를 받았던 가족들은 갑자기 갚을 수 없게 됐고 집값은 폭락했고 일자리는 사라졌고 지역사회 전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헤드라인은 결국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만 위기는 실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붕괴는 일시적인 타격을 남긴 게 아니라 스페인 경제를 완전히 재편했거든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붕괴 이후 스페인의 평균 소득은 거의 정체됐는데 20년 동안 겨우 4%밖에 안 올랐거든요. 하지만 집값은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발렌시아나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에서는 작은 아파트 월세가 매년 10% 이상씩 오르고 있죠. 평범한 사람들에게 스페인에서 사는 건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졌습니다. 왜 상황이 여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지 이해하려면 붕괴가 남긴 가장 이상한 유산 중 하나를 봐야 하는데 바로 빈집입니다. 주택 위기 이후 붕괴 전에 지어졌지만
팔리지 않은 집들이 대량으로 남았거든요. 약 60만 채였죠. 보통은 이런 집들이 몇 년 안에 팔릴 거라고 예상하겠지만 2022년이 되자 이 중 45만 채가 여전히 한 번도 팔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건 스페인이 매년 짓는 집의 4배에 달하는 양이거든요. 나라가 주택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집들이 빈 건 아무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호황기 동안 개발업자들은 미친 듯이 지었고 도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값싸고 연결이 안 되는 땅으로 나갔거든요. 인프라가 전혀 없는 외딴 지역에 교회 전체가 세워졌는데 언젠가 도시가 확장해서 거기까지 닿을 거라는 가정하에 지어진 겁니다. 집값이 영원히 오를 것처럼 보이던 시절에는 나쁜 생각이 아니었지만 시장이 붕괴하자 그런 확장은 오지 않았거든요. 결과적으로 수십만 채의 집이 완전히 지어졌지만 버려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집들이 단순히 과거 실수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도 스페인의 건설업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팔리지 않은 집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개발업자들은 새 집을 짓는 걸 거의 포기했거든요. 이미 지어진 집이 그렇게 많이 비어 있는데 왜 새로 짓겠습니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스페인은 매년 약 60만 채를 지었지만 위기 이후로는 연간 8만 채 정도밖에 안 짓고 있습니다. 이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낮은 건설률이고 이게 스페인에서 사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공급이 제한되니까 실제로 집을 사는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집값은 거의 50% 올랐는데 이건 중위소득이 전혀 오르지 않은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부분의 현지인들에게 집을 소유한다는 꿈은 이제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죠. 하지만 위기를 일으키는 건 신규 건설 부족만이 아닙니다. 집 건설이 거의 멈춘 동시에 스페인의 인구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는 한때 성공의 신호로 여겨졌던 것, 바로 이민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1998년에 이민자는 인구의 1.6%에 불과했는데 2022년에는 거의 20%인 860만 명으로 치솟았죠. 최근 몇 년간 인구 증가는 거의 전적으로 이주로 인한 것이었고 2023년에 이민자가 전체 인구 증가의 90%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유입은 특히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같은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데 수요 증가가 현지인들을 자기 동네에서 밀어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신규 유입자들 중 많은 이들이 단순히 살 곳을 찾는 게 아니라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건설이 새로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니까 스페인의 부동산 시장은 금광처럼 보이거든요. 부유한 외국인들은 인구 증가와 관광 붐, 그리고 주택 부족을 보고 가격은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르는 것만이죠. 이게 주택을 기본적인 필요가 아니라 투자로 취급하는 자기 강화 사이클을 만들고 결국 평범한 스페인 사람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곳을 찾느라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이건 단순한 주거비 부담 문제를 넘어섰는데 주택 위기가 이 나라의 미래 전망을 죽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스페인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고 2023년 기준으로 27% 이상입니다. EU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죠. 젊은이들이 일을 찾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 많은 이들이 기회를 찾기 위해 필사적이지만 큰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주택입니다. 대부분의 일자리, 특히 젊은 전문가들을 위한 일자리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같은 주요 도시에 있거든요. 하지만 이 도시들에서 주택은 완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평균 원룸은 이제 170만 원이 넘는데 스페인의 최저임금으로 한 달 일해봐야 겨우 월세만 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졸업하고 도시로 이사하고 커리어를 시작하고 삶을 꾸려야 하는데 스페인에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대신 집에 머물거나 아예 나라를 떠납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인데 어떤 경제의 미래든 젊은이들이 노동력을 진입하고 세금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고 돈을 쓰는데 달려있거든요.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도시에서 살 여유가 없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자신들이 처한 위기의 규모를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가장 대담한 조치 중 하나는 이후의 구매자들의 부동산 구매에 100%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제안이거든요. 이면의 아이디어는 간단한데 외국인들이 순전히 투자수단으로 스페인 주택을 사는 걸 막고 그 집들을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건 가격을 다시 낮춰야 하는데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끼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건 여전히 개발업자들이 짓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거든요.
그 돈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면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한 마지막 남은 인센티브가 제거돼서 공급이 더욱 타이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작동한다 해도 너무 적고 너무 늦을 수 있는데 수년간의 무행동이 나라를 임계점으로 몰고 왔거든요. 수만 명의 스페인 사람들이 이미 가격에 밀려나고 있고 젊은이들은 미래를 건설할 수도 있었던 도시에서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결과가 쌓이기 시작하고 있죠. 스페인의 현재 위기는 수년간의 단기적 사고와 시장 투기 그리고 정치적 무행동의 결과입니다. 경제 호황으로 시작된 것이 천천히 주거비 위기로 변했거든요. 최근 제안들은 정책 입안자들이 이 문제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지만 문제의 규모는 엄청나고 이를 고치는 데는 세금과 규제 이상이 필요합니다. 스페인의 위기는 성공이 만들어낸 위험한 덫입니다. 건설 호황으로 경제를 일으켰지만 그 성공에만 의존하다가 국민들이 살 곳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외국 자본은 집값을 끌어올리고 청년들은 절망해서 나라를 떠나고 있으며 380만 채의 빈집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스페인의 경험은 소중한 교훈입니다. 단기 이익에만 집중하는 위험성, 외국 자본에 대한 무분별한 개방, 그리고 주택을 투기 수단이 아닌 삶의 터전으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스페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더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도 스페인처럼 주택 위기가 더 심각해질 거라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